2023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9,620원입니다. 여기에 209시간을 곱하면 월급이 계산되죠. 왜 209시간을 곱하는가? 헷갈리는 사유인데 주휴수당 때문입니다. 주휴수당은 만근한 경우에 주어지는 일주일에 1일은 유급수당인데 일을 안 해도 하루치 임금이 계산되죠. 즉 40시간 근무를 하면 주휴시간 8시간이 더해져서 총 근무시간이 48시간이 됩니다. 한번 209시간 계산해보죠. 1년은 52주입니다. 그리고 52주를 매월 12달로 나누면 한 달에 4.333주이고 주당 근무수당 48시간을 곱하면 209시간이 나옵니다. 그러면 2023년과 2024년의 최저임금을 계산해 볼까요? 2023년 최저임금의 시급은 9,620원입니다. 따라서 9,620원 곱하기 209시간을 하면 월급 201만 580원이 계산되죠. 내년인 2024년 최저임금 시급은 203년 대비 2.5% 인상되었습니다. 최저시급은 9,860원이고 9,860원 곱하기 209를 하면 월급이 206만 740원이 됩니다. 그런데 최저임금 상승만큼 일자리는 줄지 않았을까요? 최근 제조업 대표님을 면담하면 젊은 사람들이 일하러 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최저임금 상승의 영향으로 제조업 및 3D 관련 업종의 고용이 늘지 않습니다. 요즘에는 배달 대행을 해도 최저임금보다 많이 벌고 있는 것도 청년 세대에 대한 새로운 고용 형태의 단면입니다. 더군다나 구직자들이 대기업을 선호하는 것도 구인난의 원인 중 하나입니다. 최저임금은 1인 이상의 사업장 즉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므로 근로자를 고용할 때 근로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한 분은 회사에서 보관하고 나머지 한 분은 근로자에게 제공해야 하죠. 근로계약서 작성과 최저임금 준수는 5인 미만 사업장도 해당됩니다. 최저임금과 근로계약서를 위반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근로계약서 미제공은 나중에 사업장에 벌금이 나오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과태료는 민사사건이지만 벌금은 형사사건에 해당됩니다.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근로 관련 서류 미비로 고용노동부를 방문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최저임금의 파급 효과는 무엇일까요? 자영업자들 사이에선 요즘 가장 무서운 왕이 최저임금이라고 합니다. 우선 사회보험료인 4대 보험이 증가합니다. 특히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이 대폭 증가하는데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의 9%입니다. 건강보험은 보수월액의 7.09%와 추가로 붙는 장기요양급여는 건강보험료의 12.81%를 차지합니다. 물론 4대 보험은 대부분 근로자, 부담분이 50%이고 나머지는 사용자, 즉 회사에서 부담합니다. 그리고 최저임금 상승으로 연장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 등도 당연히 증가하고 퇴직금도 증가합니다. 참고로 연장수당 등은 통상임금에 비례하여 증가하고 퇴직금은 평균임금에 따라 증가합니다. 5인 이상의 사업장은 연장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에 대하여 기본급 1.5배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죠. 또한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는 퇴직금을 줘야 하는데 퇴직금은 평균임금의 근속연수를 곱하여 계산하죠.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모두 최저임금이 상승하면 덩달아 같이 증가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주휴수당에 대해 알아보죠. 주휴수당은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근무하지 않는 토요일이나 일요일 등 주말에도 일정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물론 주말로 특정하지는 않지만 대부분의 회사들이 토요일을 주휴일로 사용하고 일요일은 무급휴일로 여깁니다. 근로기준법에는 사용자 즉 회사는 근로자에게 일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줘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사용자가 지켜야 할 사항 중 무급휴일과 유급휴일을 구분해야 하는데 유급휴일은 법정휴일과 약정휴일이 있습니다. 법정휴일에는 주휴일 5월 1일 근로자의 날, 법정 공휴일이 있고 약정휴일에는 노사 간 단체 협약으로 정한 날, 회사 창립일과 노조 설립일 등에 대하여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 등에서 정한 휴일이 있습니다. 법정휴일과 약정휴일에는 모든 근로자를 쉬게 해야 하고 만약 근무한다면 유급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022년 1월부터 법정 공휴일도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유급휴일에 해당됩니다. 이는 관공서 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르는데 대부분의 국경일과 설날과 추석 등이 포함되죠. 주휴수당은 기본급의 일정 비율로 계산되며 중요한 것은 근로자의 월 기본급을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 기본급은 통상임금이 적용되는데 최저임금도 아니고 평균임금도 아닙니다. 통상임금이란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고정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최저임금은 국가가 최저임금법에 따라서 매년 공시하는 최저임금 금액이고 평균임금은 통상임금의 비정기적인 상여금 등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보면 분기마다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고 김장보너스 등 비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평균임금에 속하죠. 주휴수당 제외되는 근로자는 누구일까요? 모든 근로자가 주휴수당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초단기 근로자라고 불리우는 일주일 기준 15시간 미만 근로자, 그리고 근무를 하지 않은 결근자가 그렇죠. 최근 편의점 아르바이트 근무 시간이 15시간 미만으로 되어 있는 것이 노동계의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이러한 노동정책의 결과에 대하여 급격한 최저임금 상승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대부분 힘없는 노동자이기 때문입니다. 인사노무도 어렵게 느껴지네요. 그러면 주휴수당과 근로시간 계산 방법을 알려주세요. 인터넷에서 가끔 주휴수당은 1.5배를 지급한다는 글이 있기도 하는데 이는 잘못된 포스팅입니다. 주휴수당이 아니라 연장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그리고 휴일근무수당이 기본급의 1.5배를 적용받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40시간을 근무하고 주말에 추가로 근무한 경우 40시간에 대한 주휴수당 8시간은 기본적으로 주어지며 주말에 근무한 휴일근무 시간에 대한 1.5배 수당이 주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주휴수당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하루 근무를 최대 8시간으로 규정합니다. 일주일 근무시간은 주 5일에 8시간을 곱하면 40시간입니다. 여기에 주휴수당인 유급휴일을 더하면 일주일에 48시간이 되겠죠. 1년은 52주이므로 48시간 곱하기 52주는 2496시간이고 1년간 근무한 시간을 12달로 나누면 한 달에 근무한 시간이 209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1개월 월급에 대한 최저임금은 209시간 곱하기 통상임금을 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불과 5년이나 6년 전만 해도 사회초년생들에게는 생소한 개념들이 었죠. 하지만 이제는 주휴수당의 내용이 대중화되어 있으므로 앞으로 근로자들은 연장근무 등에 대한 추가수당과 주휴수당도 정확히 챙겨야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